6번째 수업. 돌봄의 무게. 늙어가는 부모와 나의 생존 사이에서. 새벽 2시. 정적을 깨는 것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입니다. 나는 떠지지 않는 눈을 억지로 비비며 무거운 몸을 일으킵니다. 방문을 열면 한때 거인처럼 커 보였던 아버지가 이제는 낡은 인형처럼 작게 웅크린 채 젖은 기저귀를 만지고 있습니다. 방 안에는 소독약 냄새와 노쇠한 육체가 내뿜는 특유의 서늘한 공기가 감돕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을 적신 수건을 가져와 그의 마른 다리를 닦아냅니다. 이것은 효심이라는 단어로 미화하기엔 너무나 치열하고 고단한 생존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돌봄을 아름다운 희생이라 부르지만 그 현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돌봄은 서정적인 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가혹한 노동이며 인간의 존엄이 밑바닥까지 시험대에 오르는 실존적 투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50대의 미니 씨는 7년째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척해진 얼굴로 내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나쁜 딸일까요? 가끔 어머니가 잠드신 얼굴을 보면 이대로 영영 깨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면 곧바로 벼락이라도 맞을 것 같은 죄책감에 밤새 울어요. 제 인생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병실이 제 무덤처럼 느껴져요. 미니 씨의 고백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돌봄의 긴 터널을 지나는 모든 자식이 한 번쯤 품어보았을, 그러나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진실입니다. 돌봄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자신의 삶 안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돌보는 이의 삶은 서서히 잠식당합니다. 커리어는 중단되고 친구들과의 만남은 끊기며 오직 환자라는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처럼 자신의 궤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는 이 지점에서 가장 무겁게 발목을 잡습니다. 남이라면 돈을 주고 해결하거나 외면할 수도 있겠지만 피로 연결된 사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깎아 부모의 시간을 연장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운명적 비극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채 보호자의 보호자가 됩니다. 어린 시절 나를 지켜주던 그 단단한 등과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는 자식에게 젖은 기저귀를 갈아달라며 칭얼거리는 부모의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상실입니다. 부모의 육체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곧 나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기가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식은 역설적으로 가장 처절한 고독을 배웁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내가 이 세계의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서글픈 자각말입니다. 돌봄의 무게가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연극이기 때문입니다. 병이 깊어질수록 부모는 자식의 얼굴을 잊어가고 고마움 대신 짜증과 망상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자식의 마음속에는 사랑 대신 원망이, 연민 대신 분노가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이 짐을 져야 하는가? 왜 다른 형제들은 모른 척하는가? 나는 언제쯤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 우리는 스스로를 폐륜하라 자책하며 무너집니다. 하지만 나는 미니 씨에게, 그리고 이 무게를 견디고 있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분노는 정당하며 당신이 도망치고 싶은 마음 또한 인간적인 본능이라고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부모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는 것을 원망하는 마음은 한 주머니 안에 함께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 돌봄이라는 극한의 상황이 빚어내는 자연스러운 풍경입니다. 진정한 돌봄은 나를 완전히 소멸시키며 상대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사랑을 찾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국가의 도움을 빌리고, 때로는 형제들에게 소리를 높여 책임을 나누며, 때로는 시설의 힘을 빌리는 것이 결코 불효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부모에게도 숨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소 마스크가 필요한 비행기 사고에서 보호자가 먼저 마스크를 써야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버지를 닦아주던 수건이 차갑게 식어갈 때쯤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닦고 있는 이 육체는 단순히 늙은 아버지가 아니라 머지않은 미래의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돌봄은 타인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통과해야 하는 생의 회기를 미리 예습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태어난 우리가 다시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떠나가는 이 거대한 순환 속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잠시 서로의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미니 씨에게 끝까지 힘내세요 라는 무책임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끔은 문을 닫고 당신만의 방으로 들어가 쉬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어머니의 기억 속 마지막 당신의 모습도 편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돌봄의 긴 밤이 지나고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비칠 때 나는 침대 곁에 앉아 잠든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아봅니다. 이 손은 나를 일으켜 세웠고 세상을 가르쳤으며 이제는 나에게 떠나는 법과 남겨지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해도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비로소 인간이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예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화려한 보답이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그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품위를 잃지 않도록 묵묵히 지켜보는 침묵의 연대입니다. 오늘 밤도 전국의 수많은 불 꺼진 거실에서 부모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잠 못 이루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그 고단한 어깨 위에 놓인 짐이 사실은 인류가 수천 년간 이어온 가장 눈물겨운 사랑의 릴레이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한 인간의 우주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온몸으로 지탱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입니다. 그 새벽의 정적 속에서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돌봄이란 부모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 부모를 보내주며 나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 질문은 오래도록 나의 새벽을 지킬 것입니다.